안녕하세요. 저희는 스누펀프레스 미디어부 20학번 양세현, 20학번 조건희, 21학번 전서연입니다. 주변의 여러 약학대학 학생들과 이야기해보면 학년을 불문하고 빠지지 않는 고민이 바로 진로에 관한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약학대학 학생들이 진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진로 5가지, 약국, 제약회사, 교수, 병원, 그리고 공직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학대학을 지망하는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저희와 함께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리가 흔히 약사라는 직업에 대해 생각했을 때 떠올리는 건 약국에서 일하고 있는 약국 약사의 모습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처방조제 업무만이 약사의 업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약국 약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처방조제부터 마약류 관리까지 다양하며 대표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방조제 업무와 복약지도 업무는 약국 약사의 가장 주된 업무입니다. 약사는 환자의 처방전을 확인하고 처방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이를 전산상에 기록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약사가 환자의 양력에 따라 처방을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의사와 상의 후 처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후 조제된 의약품을 검수하고 복약지도를 통해 환자에게 약의 복용법과 복용 시 주의사항을 전달합니다. 이로써 약사는 환자가 약물을 복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약국 약사는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 업무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일들도 많이 담당하게 됩니다. 보험 적용 및 약제비 청구 업무, 환자의 개인정보 및 마약류 관리, 세무 및 노무와 관련된 행정관리 등 약국이라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합니다. 최근에는 고령화와 비대면 진료, 전문 약사 제도의 시행 등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로 약국 약사의 업무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약물 중심적인 정확한 처방 조제와 의약품을 공급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약물 요법 관리, 이상 반응 관리와 환자 상담 등 보다 환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약국 약사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제약회사 부문에서는 현재 IQV와 RADDS 부서에서 근무 중이신 96학번 박정원 선배님께서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선배님께서는 2000년에 학부를 졸업한 이후에 약물학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으신 후 사노피 아벤티스 그리고 자노벡스 코리아 등에서 RA 연구를 거쳐서 현재 부서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RADDS는 주로 국내 제약회사 또는 EBP사를 대상으로 신약 임상 개발 허가 단계에서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서 회사가 임상 승인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부서입니다. 신약 개발 데이터를 이해해서 식약처의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약사로서 빛을 발했던 순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한 제약회사로의 진출을 꿈꾸는 약대생들에게 약대생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RA 말고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길을 열어두고 생각해보라는 조언 또한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약회사에 오래 재직 중이신 선배님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RA, MA, 세일즈 마케팅, SCM 등 진출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인 만큼 본인의 적성을 찾아가기에 굉장히 좋은 진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님이신 한병호 교수님께서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어렵게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함께 봐보실까요? 한병호 교수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약학대학에서 생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한병우 교수입니다. 학부에서 생화학뿐만 아니라 생화학 실험, 의학 분자 생물학, 분자 종양 생물학 등의 수업을 하고 있고요. 단백질 연구가 주전공이어서 대학원에서는 단백질 구조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교수의 업무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3가지 부분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교육 부분이고요. 교육 부분은 학부 교육뿐만이 아니라 대학원 교육을 강의를 하고, 두 번째는 연구 부분입니다. 연구는 대학원생들과 실험실에 있는 연구원들과 제 전공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해서 세계적인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는 게 연구 부분이고, 그 다음 봉사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과 연구 이외에 학과를 위해서 봉사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학을 위해서 봉사하기도 하고, 서울대학교 또는 정부 부처 또는 여러 학회,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을 위해서 봉사하는 조원이나 자문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로 얘기하면 교육, 연구, 봉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부터 교수를 꿈꾸는 학생들은 고마울 따름입니다. 지금 꿈을 꾸지 않더라도 본인이 연구를 계속하고 싶고 과학 사이언스나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느낌이 많다면요, 계속 열심히 연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교수가 되는 기준이 다른 직업군보다 높기 때문에 교수를 목표로 해서 어떤 일들을 준비하다 보면 교수 이외에 다른 연구소의 책임연구원이라든가 제약회사에 들어가서 연구소장 그런 쪽의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더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를 교수로 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니니까요. 다들 목표는 교수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한명호 교수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교수라는 꿈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약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병원 약사는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를 위해 약을 조제합니다. 환자를 위해 약을 조제한다는 점은 약국 약사와 같으나 대학병원의 병원 약사의 경우 중환자나 응급 환자들이 고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조제 업무의 성격이 다릅니다. 이 외에도 임상 업무와 임상 시험, 복약 지도, 그리고 교육 및 연구까지 병원의 고객들에게 약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대학병원 약제부에는 다양한 부서가 존재합니다. 병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약제부는 약물을 담당하는 약무과와 조제를 담당하는 조제과로 구성됩니다. 약무과에서는 약무 행정을 총괄하며 조제과에서는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를 위한 약을 조제하거나 주사제와 항암제의 조제 및 투약을 담당하는 등 다양한 처방 조제 업무를 수행합니다. 전문 약사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전문 약사는 치료 성과 및 환자의 건강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전문 분야에 통달하고 약물 요법에 관해 보다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임상 약사를 말합니다. 현재는 병원 약사에 의해 인증된 1,600여 명의 민간 전문 약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전문 약사가 국가 자격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전문 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 일정 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전문 약사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전문 약사의 전문 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등 9개 분야로 현재는 병원 약사만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로 약국 약사와 산업 약사를 위한 다른 과목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문 약사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약사 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022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오유경 교수님께서 제7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선정되셨는데요. 오유경 식약처장님과의 서면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공직 약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 약사는 공무원으로서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제품들이 활발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면서 필요한 환자에게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는 일을 합니다. 공직 약사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는 전문성과 성공 후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무원에 속하는 만큼 공익을 추구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식약처장으로서의 업무는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기도 하며 WHO 등 국제기구를 통해 세계 공중보건을 도모하는 것 또한 주요 업무라고 하셨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주도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식품규제기관 협의체인 아프라스를 발족하였는데요. 우리나라가 이 협의체의 초대 의장국가로 선출되었으며 오유경 식약처장님께서 의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따라서 이 순간이 공직에 계시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에 도전해서 가슴에 보이지 않는 태극기를 달고 각자의 분야에서 국가대표라는 자부심으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보길 바란다는 조언을 남겨주셨는데요. 이처럼 공직 약사도 굉장히 매력적인 진로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학대학 졸업생들이 진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5가지 진로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변리사 혹은 변호사가 되셔서 법조계로 진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최근에는 벤처, 금융 분야로 진로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약학 분야, 그리고 약학대학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누팜프레스 미디어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